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태. 법치주의를 뒤흔든 이번 사태에 강원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담자들을 단죄하고 배후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쇠막대기로 법원 유리창을 깬 뒤 이를 막는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법원에 난입해서는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순식간에 법원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소요 사태.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폭동행위 멈춰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폭동 세력들에 의해서 법원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 온 국민들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 동조 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헌재에서 파면, 인용하고 그리고 그의 적극 동조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의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발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그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내란을 핵책하는 것이라고. 테러에 버금가는 법원 소요 사태. 이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강원도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원주시.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폭행에 상해를 입히고 극장 철거를 위해 여론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형사고발로 이어졌었는데요. 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원주시. 빨리 덤벼들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원주시가 시민들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적 수사 종결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 경찰은 지난해 8월 공무원과 시민 간 충돌 과정에서 당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이 시민들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원주시청 출입구 앞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원주시 비서실장이 배달업체를 통해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배달업체 대표가 동료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주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극장 보존 측 시민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악플 달라고 시키고 실제로 악플이 달리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이게 허용이 되는 행위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고발단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올해 들어 돈의 혈액 보유량이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주는 선물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한 강릉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400번 넘게 헌혈을 하는 사람부터 다른 지역에서 강릉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친구랑 같이 놀다가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 할 때는 막상 이제 피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고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인구가 줄면 헌혈 인구도 줄 수밖에 없는데 피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는 늘고 헌혈을 많이 하는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영동 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는 겨울에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게 관례지만 올겨울엔 호흡기 감염병까지 유행하면서 헌혈자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하나 더 주는 행사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올해 헌혈 스탬프 이벤트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헌혈하실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드려서 8개 완성하시게 되면 기념품 하나를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이제 혈액 수급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헌혈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모자란 혈액은 AB형과 A형입니다. 현재 AB형은 3.5에서 4일치, A형도 4.5일치만 보유하고 있어 안정권인 5일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수가 급격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A병 같은 경우가 1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 전까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내엔 춘천과 원주에 3곳씩, 강릉에 1곳까지 모두 7곳의 헌혈의 집이 있고 15개 시군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혈액원 측은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 헌혈버스를 더 자주 보내는 등 헌혈 확대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3일 열리는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앞두고 강원도가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천과 영월, 삼척 구간 고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못했다며 이는 강원 남부권의 접근성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경제성 지표보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조 2,031억 원으로 강원 지역 SOC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한국관광 100선에 도내 11개 관광지가 선정됐습니다. 춘천 남이섬은 7차례 모두 포함됐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원주 뮤지엄산,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각 6회, 대관령 관광특호 5회, 간현관광지 4회, 동해 돛제비골과 해랑전망대, 무릉계곡이 각 2회째 선정됐습니다.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동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 주기로 선정하는 전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통합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 총동창회와 강릉 원주대 글로컬 30대와 강릉시 시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도 1 국립대 목표는 강원도 내 국립대학 캠퍼스 소재 지역의 균등 발전에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정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2026년의 목표로 통합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대에서 강릉 원주대 행정교직원 36%가량을 춘천으로 배치해달라는 직원 배치안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해 신항의 수소 전용 항만 개발 계획이 1년 앞당겨지며 수소 전용 부두와 인수기지가 오는 2028년까지 건설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동해 신항의 일부 부지를 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신항에는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두와 3만 톤급 수소 저장시설 4기 등이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 신항 개발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800여 원을 투입해 광석과 석탄 등 각종 화물 부두를 조성합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안전과 편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민생 안전과 의료 방역, 재난 안전과 생활 편의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중점 추진되고 3,600명이 근무하는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강원도는 연휴 기간 수도권 시외버스 77대를 147회 증차 운행하고 쓰레기 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합니다. 또 연휴 기간 7,600명의 결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설 명절 동안 빈집털이와 절도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편의점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 지역을 점검해 범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도로와 터미널 주변 교통관리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를 막기 위한 주민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오는 3월 처음 진행되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단속에 나섭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늘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합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전개합니다. 정부 정책과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소상공인 정책설명회가 오늘 원주에서 열립니다.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원주문화원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참여한 5개 기관이 설명하면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위해 1:1 상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또 세무사와 노무사를 초청해 관련 분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부터 속초와 동해, 삼척, 태백 등은 25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들 보건소는 이 기간 응급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호흡기 환자의 증가로 28일부터 30일까지 비상진료실에서 내과 진료를 시행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비위 예방과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년 소통의 시간을 운영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